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사실상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건데요. 뉴스와의 강성 입장은 당원들의 지지를 그렇습니다. 우원식 당선자나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한 거나 또 여러 지금 현재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맞다는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국 이런 내홍 사태를 일으킨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하나로 수습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 실망한 또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사실은 이 예전 영상에서 추미애 대표가 당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의외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화도 나고요. 거의 아마 70-80% 이상, 80% 이상의 여론과 민주당원들 당심은 아마 추미애 대세론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추미애 의원이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은 지금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동안에 윤석열로부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후보가 우세할 거라는 예상을 뒤집은 결과였습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입니다. 6선의 추미애, 5선의 우원식 양자 대결로 치러진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당선인들의 선택은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온 추미애 후보가 유력하다는 예상을 뒤집은 이변이었습니다. 개표 결과는 한 자릿수 차이, 박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선 비밀 투표였던 만큼 당선인들이 소신껏 투표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막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른바 교통정리가 이뤄진 데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과 의중을 앞세워온 만큼 이 대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며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말 진전이 안 된다. 정략적인 문제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상정, 그거는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9차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축하를 전하면서도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며 국회의장에겐 여야 협치를 이끌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고 개혁신당은 차기 의장이 출신 정당만 대변하는 의장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장 후보로 이제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고 추미애 후보가 탈락이 되면서 경선을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은 공개 최고위에서 추미애 의원의 낙선에 대해서 사과한 거를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당선자는 갈라치기다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 대한 또 재반박을 했고 일각에서는 우원식 지지 당선인을 색출하라 강성들의 발언도 이루어졌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모두 포용해라 이런 입장인데
자, 17일 날 어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폭풍에 지금 현재 시달리고 있는데요. 친명계 강성당원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패배를 하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 공식회의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를 향한 문자 폭탄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고, 우 의원도 정 최고위원에게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쾌감을 표했죠. 기분이 나쁘죠.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17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상처받은 여러분께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윤석열 독재 정권 향한 분노라는 시대의 정신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부족한 건 더 채우고 다듬을 건 더 다듬어서 당원이 주인인 완성체 정당 만들기 위해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추당성인 낙선에 대해서 공개 사과한 발언입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으로 옮기겠다는 일부 강성 친명 당원의 반발에는 슬퍼할 시간은 슬픔이 필요하고 분노할 시간은 분노가 필요하다면서 헤어질 결심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 길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우 의원 경선 승리 직후 SNS를 통해 당원과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 때문에 이제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 인사가 SNS에 이어 공개석상까지 국회의장 경선 선거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 당선인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된 우 의원이 불쾌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우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위 의원이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하고 갈라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했고요. 우 의원은 이어서 그런 점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 당선인만 명심이라고 하면은 우 의원께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이번 총선 민심이 국회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 의원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은 논란이 이제 불거지자 다시 SNS를 통해 실제 당원들의 마음과 의심, 국회의원들의 마음의 차이가 너무 멀었고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한 당원들이 실제 하는 건 사실이다면서 누구라도 나서서 위로하고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노력을 자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갈라치기라고 말하는 순간 갈라치기가 아닌 것도 갈라치기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친민주당 커뮤니티에 보면은 우 의원에게 투표한 당선인을 이른바 수박이라고 칭하면서 이들을 색출해야 된다, 강성 주장을 쏟아내고 있고, 수박은 강성 친명 당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비하하는 용어다. 일부 당선인들은 항의 문자를 실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네요. 그리고 박수현 당선인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 의원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당원들의 메시지도 상당히 많이 있어 왔고, 어떤 당원들은 몹시 화가 나서 서운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두세 표가 승표를 가른 것이 아니라 우 의원이 절반 이상의 표를 얻었다면서 수박을 색출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옵니다. 특히 강성 친명계 초선 당선인으로 중심이 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당리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의원 경선 승리로 불거진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22대 국회 초반 성패를 좌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친명으로 분리되는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강경파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당선인을 안고 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뉴스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원식 당선자나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한 거나 또 여러 지금 현재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맞다는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국 이런 내홍 사태를 일으킨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하나로 수습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 실망한 또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사실은 이 예전 영상에서 추미애 대표가 당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의외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화도 나고요. 거의 아마 70-80% 이상, 80-90% 이상의 여론과 민주당원들 당심은 아마 추미애 대세론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추미애 의원이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은 지금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동안에 윤석열로부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추윤 갈등이 있었을 때 피해를 본 거는 추미애고 대립각을 세운 거는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운 게 추미애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검찰총장 시키고, 그죠? 자격과 능력과 이런 것도 안 되는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고, 또 검찰총장 추윤 갈등이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을 내치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게 문재인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윤석열에게 대항마였던 추미애 의원을 강력하게 미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런 것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22대 총선에서 추미애 의원을 뽑아줬고, 또 198석의 이런 범야권에 몰아준 게 국민들의 민심이 이런 윤석열 정권, 거의 무도한 검찰 정권, 말도 안 되는 이런 윤석열 김건희의 이런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달라. 그렇다면은 강력한 국회의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게 민심이고 이게 당심입니다. 당원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나 자, 이번 선거 결과는 결과적으로 과반수가 의원들, 민주당 내 의원들의 투표로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원들과 의견이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누군가는 나서서 화가 난 민심, 당심을 해소시켜주고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또 민주당을 떠나겠다, 나는 차라리 시원하게 비판을 하는 조국 혁신당으로 당을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생길 정도로 지금 민주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누그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뜨겁게 달아오르는 민심을 차갑게 뭔가 중화시킬 수 있는 얼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진심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갈라치기가 아니고
분노한 민심을 사그러뜨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 우원식 당선자가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갈라치기다고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은 지금 분노한 민심을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원식 의원이 지금 당선된 거는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된 거지 사실 당원들 전체 투표로 확산하면 이렇게 총선처럼 당원들 절대 투표로 하게 되면은 거의 8, 90%의 그 민주당 당심이 다 추미애로 쏠리기 때문에 추미애가 당선되는 게 맞았어요. 국민들은 당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추대였죠. 추대를 했으면은 6선에 추미애 의원이 당연히 되고 5선이 우원식 의원이 떨어지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추대가 아니라 뭔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4명의 후보가 나왔고 그 가운데 이제 2명이 자진 사퇴하면서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 서로 후보들끼리 서로 싸우고 민주당 내 의원들이 갈라지는 걸 원치 않겠다 생각해서 정성우 의원 같은 또 조정식 의원이 사퇴를 한 거는 정말 아름다운 사퇴. 이분들의 인품과 상식적으로 이런 거를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2파전이 됐는데 저도 사실 추미애 의원이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이거 뭐지? 지난 대선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불과 몇 표 차로 윤석열이 된 것 같은 이 배신감과 이건 뭐지? 와, 꼭지가 돌아버리고 밥맛 잃어버리고 진짜 이거 더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더러운 배신감이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저 정치에 대해서 정말 혐오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이 후진적인 이 수준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하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이 강생들 러시아에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하고 일본이나 빨아주기나 하고 친일계가 친일파들이 우리나라를 장악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 개탄하고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뉴스화가 그래도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정권을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거지 정권을 몰아내고 이재명 대표를 정말 DJ 김대중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일조하고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차기 대통령 후보로 우리나라를 정말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투수다. 정말 이 행정과 경제와 정치 달인인 천재적인 그런 인물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국민들이 몰라보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무시하려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적폐 세력이고 완전히 사이비 가짜 보수예요. 인재를 정말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해안을 가진 이런 하늘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준 이 귀한 선물을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적폐 세력들이고 이들을 처단을 해야 됩니다. 이들을 몰아내야 돼요. 올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가정사, 개인사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진 행정 능력, 경제 능력, 그리고 진실한 마음, 강한 추진력,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 연설만 나가면은 연설이든 뭘 하든 윤석열과 너무나 비교된 거의 아마 100대 1 수준으로 거의 비교되는 이건 그런 대화의 스킬과 포용력, 행정력, 경제력 이런 거 모든 걸 따질 때 이재명 대표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자, 이런
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제가 화가 난다고 민주당을 버리고 떠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국당이요? 조국당은 잠깐 있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떴다방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도 조국 대표를 많이 좋아하고, 많이 뭐 그 사람이 뭐 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수십 년 동안 이 김대중 시대와 수십 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이렇게 지금 민주당을 이어온 이 민주당의 뿌리 깊은 정통과 역사를 이어온 이 민주당을 하루아침에 지금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수많은 전국의 조직들도 있고 수백만의 이 당원들이 있는데, 조국 대표는 불과 생겨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만에 지금 갑자기 정당이 만들어지고 조각이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배후 세력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타도하고 나면 그 이후로 어떤 정권이 펼쳐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나아갈 길에 조국 대표가 선이든 악이든 본의와는 관계없이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원들은 지민 비조가 아니라 지민 비민이었어야 되죠. 그죠? 지민 비민. 지역도 민주, 비례도 민주, 민주당원이라면. 조국당을 완전히 응원한 사람은 조국당을 저쪽 국힘 쪽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뭐 개혁신당이나 이쪽으로 갈 사람들이 조국 대표를 응원하고 범야권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비록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생기더라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우원식 의원이 당선된 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당심이 아닌가. 어떻게 투표를 이런 형식으로 추대도 안 하고 민주당원들 전체적으로 투표를 안 하고 의원들만의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책임입니까? 책임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둘 다, 우원식과 추미애는 둘 다 이재명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개혁을 해라. 윤석열 정권 심판해라. 그 뜻을 모아가는 게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숙명과 운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당원들이 실망을 느끼는 거는 추미애가 안 되고 우원식이 됐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도 된다. 우원식 그 당선자가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어요.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거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느낀 사람들은 있고요. 그것도 당연한 거고, 실망 느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당선자는 자기가 당선된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수백만의 그 거의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80~90%가 추미애를 지지했던 그 여론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번에 자기가 된 거는 의원들이 뽑아서 된 거기 때문에 의원들의 과반수로, 그리고 몇 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또한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되고, 정청래 최고처럼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 자기가 당선되었다고 정청래 최고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이게 갈라치기라고 이야기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잘못된 처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원식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정치적인 판세를 읽을 줄 모르는, 저보다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려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국회의장으로서 기계적 중립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이 분명하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직권상정도 하겠다. 그런 소신 있게 이야기한,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제 나중에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의장으로서 활동하다가 또 지난 국회의장처럼 뭐 김진표니 뭐 이 박병석이니 이게 다른 사람들처럼 수박들이 하듯이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뭐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건 비판받아야 되고 다음에는 국민들이 절대로 뽑아주지 않을 겁니다. 용서치 않을 거예요. 그런 걸 우원식 대표 후보자가 당선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뜻, 당원들의 뜻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뜻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분노, 이거는 대표적으로 추미애는 강성이고 또 우원식은 온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강하게 부딪혀라. 거부권, 온갖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강하게 부딪혀라는 그런 저항 정신이 각인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그걸 뽑아줬고, 이번 국회의장도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강력한 사람을 원했거든요. 추장군, 추다르크를 원했거든요. 그것을 뽑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분노를 하는가. 우원식이 당선됐기 때문에, 우원식은 평소 이미지가 강성이 아니고 그냥 온건, 어떻게 보면 제2의 이낙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또 수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을 찾아내라. 수박을 색출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탈당도 하고 탈당 러시도 일어나고 이재명 대표의 거기서 유튜브에서 막 구독자도 빠지고 막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분노하는 거지만 일단은 당선된 우원식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온건 성향이나 강성 성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이 개혁적인 일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해내면 되는 거고, 추미애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우원식 후보 축하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 그런 국회의장으로서 소임을 다 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줄 사이에 끼어가지고 누구를 편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요. 만약에 한쪽 편을 들었다가 한쪽이 안 되고, 만약에 추미애 편을 들었다가 우원식이 되면은 그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우원식 편을 들었다가 추미애를 내치고 우원식 편을 들었는데 추미애가 당선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자체가 갈라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중립을 설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당선이 되든 그것은 당심이고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당심이 이런 선거 결과가 되지 않고 추대로 했으면은 그게 완전히 이재명의 명심이 작용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외부에서 막 비판하고, 그죠? 당장 여당에서 이재명이 밀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노골적으로 개입이다 해가지고 온갖 또 비판과 비난과 여기에 대해 문제와 태클을 걸어가지고 구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당장 강성들이 원하는 거는 추미애 의원이 되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 공학적인 이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깊이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분노를, 저도 분노하고 여러분들의 분노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갈라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번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성호 의원과 또 추미애 의원, 사파 조정식, 우원식 나왔을 때 여러 강성황 유튜브에서 막 추미애 의원을 비판하고 까고 막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아마 또 이번 선거에 그런 것도 영향을, 초선 재선 의원이든 이런 분들에게 그런 것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막 괜히 또 추미애 의원을 막 비판하고 까대고, 그죠?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고 추미애 의원은 수박이고, 저쪽 편을 들어 촛불 행동 김민웅의 편을 들었다. 4.19 때 이재명 대표 안 따라가고 조국 대표 따라갔다. 아들이 의국으로 갔다. 온갖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판하고 정성우 의원을 막 추켜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훌륭한 정성우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퇴하면서 추미애 의원만 까대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모르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반대급부적으로 또 우원식 의원을 이렇게 밀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갈라치기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갈라치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선거 추대를 했으면 가장 좋았으나,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안게 될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젠 그거는 논의를 하고,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낙선자는 위로해주고 당선자는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입장 바꿔서 우원식이 떨어지고 추미애가 됐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게 끝났고, 여러분 더 이상 갈라치기 하면 안 되고요. 추미애를 너무 비난하거나 또 우원식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차기 또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했다가 어느 시점 가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되고, 지금 이재명이 그만두면은 누가 민주당을 지원하겠습니까? 누가 민주당을 남아 있어요. 조국당으로 가버리지. 똑같다고 다 똑같은 놈들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민심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보통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올바른 양심의 편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선한 편에서, 객관적인 편에서 제가 민초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저의 마음이 민심을 대변한다고, 그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선과 악의 기준이요, 이재명이 선이고 이재명 아닌 건 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가려고 하는 길은 악한 길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려고 하는 길은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선택하고 가려고 했던 것을 다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길이고, 그 이상한 이 범죄자의 길이고, 범죄자의 길을 자꾸 특검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기소하고 하려고 해도 그걸 다 덮어버리고 수사팀 교체해버리고 엉뚱한 길로 선택하고 가려고 하는 게, 그게 국힘의 길이에요. 이게 이상한 정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친일계 정권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이거를 흉상을 막 이렇게 없애버리고, 파묘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파상이죠. 파상. 흉상 상을 깨트려버리고 다른 떡으로 귀찮다, 보기 싫다, 다 밀어내버리고 친일파로 모든 걸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국힘의 세력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잘 알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는데, 그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 분들도 결국 원하는 게 뭡니까? 누가 되는 게가 아니고 누가 국회의장이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근본적인 거는 추미애가 되든 우원식이 되든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완전히 강하게 개혁적인 사람, 그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고 윤석열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하게 싸우라는 그 뜻이 더 중요하다. 누구 사람을 택하는 게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싸움에 적합할 수 있는 사람이 1순위가 추미애인 건 맞죠. 성향 자체가, 사람이, 그죠? 강성이죠. 그동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우원식은 굉장히 이 협치, 타협, 대화, 소통,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마 오히려 우원식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겠죠. 그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원식 의원이 지난 국회의장들처럼 수박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좀 의유내강이라고 할까요? 외적으로는 좀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또 강한, 또 민주당의 그런 성향을, 개혁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거는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우원식 의원을 평가를 할 텐데요. 어쨌거나 이번에 선거 결과에 떨어진 우리 추미애 의원, 안타까운 마음
그 결과가 낙선이 됐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진이 좋게 나올 리는 없잖아요. 떨어졌는데 당장. 그러나 떨어지고 난 이후에 행보가 중요하고요. 앞으로 또 여기에서 떨어졌지만 추미애 의원이 또 해줘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뉴스와도 계속해서 우리 처음부터 영상을 올려왔지만 추미애 의원, 또 이현주 의원, 또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 이소영 의원 이런 분들 정말 똑똑하고 성격이 바르고 정말 민주당 성향에 맞는 이런 차세대 지도자감들 이런 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이런 분들과 함께 정말 건강한 민주당 또 개혁적인 그런 민주당을 만드는데 올바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뉴스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우원식 후보와 추미애 후보 간의 이런 국회의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우원식 후보가 당선이 되고 추미애 의원이 이게 또 낙선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과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번 선거 결과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좋아요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센 반발도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자 표를 던진 민주당 당선자들도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원 게시판에선 투표자 명단을 공개하라, 민심을 무시한 민주당 탈당하겠다는 강성 당원들의 거센 반발도 터져 나왔습니다. 당 안팎의 개혁 입법 요구와 여당과의 협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당장 눈앞에 온 국회 원구성 협상이 새 국회의장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환호는 짧았고 웅성거림은 길었습니다. 그만큼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함께 꽃다발을 들고 우원식 의원의 승리를 축하했지만 표정에선 미소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거센 반발글이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한 당선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당원과 총선 민심을 무시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기당했다.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는 등 글이 이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일단 22대 국회 초반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보단 완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 의원은 과거 원내대표 경험을 내세우며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8표를 확보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마냥 협상만을 고집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 의원은 민생을 위한 법안인데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필요할 경우 직권상정 등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또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까지 여야는 22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 의원은 민심에 맞춰 국회의장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법사위와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원구성 협상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